환혼 15화 재미드라입니다. 환혼 15화의 시작은 허영 선생이 젊었을 때의 송님의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허영 선생은 밀실에서 면백 수련을 하는 이철 선생님께 갔습니다. 100일이 지났으니 나오시라고 이야기하던 허영은 손이 뚝 떨어지는 이철 선생을 발견하고 이철 선생이 죽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허영 선생은 이철 선생이 운명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철 선생을 화장합니다. 이때 저작거리에서는 거지 아이가 죽어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이의 손가락이 움직이더니 일어나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스승을 화장하고 있던 허영에게 호통을 칩니다. 이철 선생은 환수의 경지에 올라 잠시 혼을 몸에서 빼었었는데 허영이 그것도 모르고 이철 선생의 육신을 태워버리는 바람의 거지 소년의 몸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철 선생이 환혼인이 된 것은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왕과 왕비 앞에서 이철 선생은 자신을 환혼인이라고 밝히고 환혼인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며 왕과 왕비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직접 환혼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왕에게 선물로 줄 귀구가 알아볼 것이라고 하며 장욱에게 귀구를 데려오라고 하며 귀구를 데려오면 장욱에게 상을 줄 거라고 귀띔해줍니다. 왕비는 이철 선생의 등장에 긴장해서 밑에 상궁에게 천부관에 알리도록 연통을 놓았고 상궁은 사람 눈들을 피해 천부관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진무는 천부관 무관들을 데리고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귀구와 함께 왕에게 가던 장욱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귀구를 죽이라고 명하자 장욱은 이러려고 상을 준다고 했나 하며 몸을 다쳐가며 귀구를 지킵니다. 왕 앞에 있던 이철에게 진무가 다가와서 위협합니다. 그러자 이철은 진무를 무장해제시킵니다. 그러자 왕비가 일어서서 소리치면서 이철과 송님을 공격해야 한다고 하고 세자는 싸움을 말려야 한다고 송님과 척지면 안 된다고 말립니다. 결국 왕은 모두 칼을 거두라고 하였습니다. 이철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돌아가겠다고 하며 귀구는 안 받으려고 하니 자기가 다시 데려가겠다고 하자 왕비는 분노하지만 왕은 그러라고 하며 일단하게 됩니다. 장욱은 귀구를 지키느라 상처를 입었지만 이철은 자신을 알 것 다 알았다고 하며 송림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때 세자가 잠시 비를 피해 가시라고 초대를 해서 다과 자리를 마련했고 낙수 이야기가 나와 세간에 떠돌던 소문을 이야기하며 이철은 장욱에게 무더기를 아는 듯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듣고 있던 서율도 긴장하게 됩니다. 한편 무더기는 사리촌 거간꾼 김씨가 죽은 자리에 있다가 박진에게 의심받게 되었고 그 객잔에서 죽은 왈패들 이야기를 하던 객잔의 주인이 사리촌에서 온 사기꾼 여자아이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들은 무더기는 자신이 의심받을 것을 생각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무더기는 객잔에 들어올 때 박당구와 함께 가을 공연의 암표를 구하러 온 진초연과 만났는데 무더기는 진초연에게 자신의 무죄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하려고 김도주에게로 갔습니다. 박진은 김도주에게도 무더기가 사람을 죽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장욱과 무더기가 숨기고 있는 사실을 알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김도주의 도움과 박당구의 설득으로 진초연이 무더기의 알리바이를 증언해줬습니다. 하지만 박진은 장욱과 무더기의 비밀을 캐내려고 장욱과 무더기를 따로 가둬놓고 서로 같은 말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결국 박진은 장욱과 무더기를 풀어줬는데 그 이유는 둘이 같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둘 다 음양옥을 내놓으며 서로 좋아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박진에게 풀려나온 장욱과 무더기는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지만 무더기는 그런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자신을 버리고 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욱은 무더기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확고히 하며 자신은 죽기까지 좋아할 테니 무더기도 자신을 죽기까지 좋아하라고 합니다. 한편 진무 때문에 진부연의 역할을 할 소희는 천부관 부관과 함께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취선루의 문을 지키던 두 사람도 죽여버리고 맙니다. 소희는 무더기가 장욱의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듣고 무더기와 일부러 마주쳐서 자신을 몰라보는 것을 알고 무더기는 그대로 둡니다. 궁에서 돌아온 서율은 무더기가 살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신을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시신 중에 자신이 소희를 도와주고 시비가 붙었던 왈패를 확인하고 죽은 모든 사람이 모두 소희라는 여인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추리해냅니다. 진무는 소희에게 앞으로 소희의 아버지가 될 사람이라고 소개한 사람은 진호경의 남편이었습니다. 진호경의 남편은 진부연은 자기 딸이 아니라고 하며 진초연의 목에서 빼온 혈충을 진무에게 주어 소희에게 집어넣습니다. 소희가 괴로워하자 진무가 길을 넣어주면 살지만 만약 도망이라도 가면 혈충에 의해 소희는 갉아먹힐 것이라고 위협을 합니다. 결국 소희는 진호경에게 가서 진부연의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철 선생은 얼음돌이 왕비와 진무에게 있고 왕궁에 여러 환혼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왕에게도 왕궁에 환혼인이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제왕성의 기운을 가진 자가 서경 선생처럼 얼음돌을 가진 자들을 대적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싸움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소희가 진부연이 되고 진효원이 진무편에 서면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무더기가 낙수에 기억하고 있으면서 진효원에만 가면 진부연의 기억으로 어지럼증을 느끼고 자신도 모르게 진부연의 물건을 사용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복서는 무더기가 진부연의 기억을 또 찾아 낙수와 진부연의 기억을 다 가진 존재로서 새로운 게임 메이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짐작을 가능케 한 것이 이철 선생이 세자에게 낙수의 칼을 달라고 했고 그 칼이 장욱에게로 다시 무더기에게로 가게 된 것을 보면 이철 선생은 장욱은 서경 선생의 역할로 무더기는 진설란의 역할로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환수의 경지에 오른 이철 선생을 대적할 자는 없어 보이는 게 확실해 보이는 장면은 진무를 날카로운 얼음 칼로 무력화시키는 장면에서 드러나 보입니다. 진무와의 대결에서 손가락 하나로 진무를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니 장욱이 서경 선생의 역할을 하기보다 환수의 경지에 이른 이철 선생이 얼음돌을 가진 자들을 대적해서 패퇴시키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남자 주인공이 장욱에서 이철로 바뀌겠네요. 그런 반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철 선생님은 장욱만큼 잘생기지 않았으니까요. 재미들하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